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노인성 질병과 간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 첫 번째 치매고요. 치매는 의학용어로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혹은 디멘치아라고도 하고요. 이 치매는 무엇이냐? 여러 원인으로 뇌 손상이 발생한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 유지가 안 되는 질환이 치매예요. 그럼 치매의 원인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종류는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이렇게 크게 나뉘고요. 그중 알츠하이머병 먼저 살펴보면 가장 흔한 치매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흔한 형태라는 거 알고 계시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치매고요. 매우 서서히 발병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위험 요인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있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교통사고 등 심한 머리 손상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그와 반대로 경미하지만 반복적인 머리 손상 역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라든지 그리고 럭비 선수의 경우에도 이 알츠하이머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기록이 있어요. 이 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는 최근의 사건에 대한 기억력만 문제가 돼요. 오래된 기억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진행하면서 언어 기능이라든지 판단력 등 다른 인지 기능의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일상생활의 기능까지 상실할 정도로 심해진다는 거죠. 진행 과정 중에 인지 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성격 변화, 초조 행동, 환각, 망상, 수면 장애 등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되고 말기에는 굉장히 심한 경직, 보행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뇌조직 검사 시 특징적인 병변인 신경반이 보이는데요. 신경반 뿐만이 아니라 신경섬유 다발도 뇌조직 검사에서 발견돼요. 대표적인 특징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뇌조직 검사를 보통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사후에 발견되는 거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요런 신경반이 뇌조직에서 발견되게 되고 이런 신경섬유 다발들이 관찰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육안으로 살펴보면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소실돼서 전반적으로 뇌 위축이 보이는 것도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뇌가 이렇게 생겼다면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뇌 위축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MRI나 CT상에 뇌 위축이 보이는 경우에 알츠하이머를 간접적으로 진단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질병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와 뇌후각 뇌피질 부위에 국한되어서 나타나다가 두정엽, 전두엽 등 뇌 전체로 퍼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그 다음은 뇌혈관성 치매예요. 뇌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조직이 손상됨으로 치매가 발생하는 반가역적 치매,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다양한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대뇌피질과 피지라 여러 부위에 경색이 생겨 최종적으로는 인지기능 장애가 초래되는 질환이 뇌혈관성 치매죠. 뇌경색은 또 다른 말로 뇌허혈이라고도 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뇌혈관 손상 후 6시간 이내에 즉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뇌세포의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풍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죠. 이 6시간도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시간 이내에 즉시 치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암기해 두시고요. 알츠하이머랑은 다르게 초기부터 편측마비라든지 구음장애, 연화곤란, 시야장애 등의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혈액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당연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을 특징적으로 먼저 동반하게 되는 거죠. 증상으로는 다양하겠죠. 기억력 감퇴, 언어능력 저하, 판단력, 인지기능 저하, 우울, 불안, 환각 등 전형적인 치매 증상을 굉장히 다양하게 동반한다는 거고요. 혈관성 위험 요인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6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질환인 알코올성 치매를 살펴보면 과다한 음주로 인해서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을 입으면서 발생하는 치매가 알코올성 치매예요. 원인이 알코올의 과다 섭취라는 거죠.
초기 뇌 기능에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다가 이러한 손상이 반복되게 되면 뇌의 구조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치매와 다르게. 왜 그러냐 하면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곳이 우리 몸의 전두엽이에요. 이러한 전두엽이 알코올로 손상됨으로써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외 증상으로는 기억의 장애, 보행의 문제, 환각 증상 등 역시나 다양한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알츠하이머랑 다르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받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당연히 금주겠죠. 그 다음 알아볼 내용은 치매 노인의 간호에 대한 내용이에요. 치매 노인 간호의 일반적 원칙을 살펴보면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치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와 관련된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안전한 환경,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치매 노인의 경우에는 인지기능장애 그리고 보행장애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손목에 항상 팔찌를 착용하도록 해야 돼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출입물에 벨이나 알람 장치를 설치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을 제공할 필요도 있어요. 이거 역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배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배회가 치매의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매 노인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게 좋겠냐? 노인의 말을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되고요. 일상적 용어, 같은 단어 위주로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쉬운 말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짧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시는 한 단계씩 나누어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력이라든지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인의 시야 내에서 충분한 몸짓 언어를 활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이 산만하지 않도록 하고 소음은 제거하고 그림이라든지 글을 사용해서 역시나 이해를 도울 수 있고요. 이 치매 노인과의 의사소통에서는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으로도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언어적인 대화, 의사소통. 다음으로 치매 노인의 식사 간호, 굉장히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가능한 같은 장소와 시간, 같은 식사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요. 작고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등은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해요. 그 다음 연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사례가 굉장히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두부 정도의 점도를 가진 음식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식사에 독약을 넣었다고 의심하면서 밥을 자꾸 안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먼저 밥을 먹어 보여서 괜찮다고 알려드리고 식사를 권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도 시험에 나오긴 했었어요. 다음으로 식사 후 금방 다시 달라고 하는 경우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둬서 식사를 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하고요. 혹은 식후 노인과 함께 바로 달력이라든지 이런 데 표시함으로써 먹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관심을 다른 것으로 유도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려서 관심을 다른 것으로 유도하는 방법 시험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다음은 치매 노인의 문제 행동과 그와 관련한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망상이나 망각에 대해서는 평소 치매 노인이 물건을 어디에 두는지를 잘 파악해 둬야 해요. 왜냐하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물건을 함께 찾도록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비슷한 물건을
구비해 있다가 찾은 것처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배회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배 코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석양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혼돈이라든지 여러 치매 증상이 보통은 더 심각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을 밝게 유지하는 것도 이런 배회 증상을 좀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관심을 다른 것으로 유도하다 보면 역시나 배회 증상을 줄일 수 있겠죠. 공격적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자극을 주지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 방법이 치매 환자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네, 역시나 공격적 행동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석양증후군 혹은 일몰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에 정말 잘 나와요. 해가 진 후에 이 치매 증상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노인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함께 있도록 하는 게 역시나 이런 증상들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집안을 밝게 유지하는 것도 역시나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소일거리 등으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역시나 도움이 됩니다. 수면장애가 있는 치매 노인의 경우에는 낮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면 아무래도 피로하겠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카페인 등 자극적인 음식은 저녁 시간에 당연히 주면 안 되겠죠. 이런 내용도 시험에 종종 출제됐었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노인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강조드렸던 부분 위주로 보시면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